수고하셨어요. 제가 오늘도 아침 7시에 자전거를 탔고요. 그래서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내일은 제가 휴가입니다. 내일은 한강 아라뱃길에서 자전거를 타기로 했습니다. 오늘 점심 회식을 하게 되는데 뭘 먹고 싶은지 한번 회의해 보세요. 오늘 추천 도서는 나를 지키며 일하는 법, 제1동포 2세 강상중 교수가 쓴 책입니다. 이분 책을 많이 쓴 분인데 이분은 1950년생이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당연히 차별이 있죠. 어느 정도 차별이 있냐면 이분이 대학원을 졸업을 해야 되는데 교수가 그러는 거예요. 제1교포이기 때문에 대학원 졸업생으로서 취직하기 어렵다. 그래서 독일에 가서 박사학위 하고 와라 하고 왔는데 다행히 이분이 대학교 때 한국을 처음 방문을 하고 정체성이 흔들렸는데 자기 이름을 바꿨어요. 한국 이름으로 강상중. 그리고 일본인으로 귀화를 하면 취직이 돼요. 근데 귀화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최초로 도쿄대 정교수가 됐어요. 주변에 여러분 친구들 교수 많은데 자세히 물어보면 조교수더라고. 조교수는 연구택이 아니에요. 임시직이에요. 계약직이에요. 옛날에는 조교수도 인정을 해줬는데 요즘에는 교육부에서 대학교 정원을 40%를 감축하라. 그 말은 교수 정원은 50% 감축하라. 그래서 이 학교 경영진들이 똑똑하니까 서울대 나온 박사들도 조교수밖에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정교수 됐어요. 정교수 됐고 최근에 교수 은퇴하고는 미술관 관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말 했어요. 자기가 대학교 때 한국을 방문하고 그 정체성이 흔들리는 고통 속에서 해방감을 인생에 처음으로 느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 세계 인구가 78억 7천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예상으로는 이제 전 세계 인구가 약 80억 명이 되면 우리 한국인 인구가 한 5천만 명 정도 될 걸로 예상하는데요. 전 세계에 사회복지사가 약 400만 명이 있는데 한국에 사회복지사가 100만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고민이 뭐냐면 그 국제기구에서 니네 400만 명이니까 분담금 전 세계 복지 분담금의 4분의 1 내라. 그런데 여러분 중에 장롱 면허가 있잖아요. 제가 그렇다고 10년 동안 이렇게 취업 안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회비를 안 내잖아요. 그래서 분담금 내기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결국 뭐냐면 비례로 따진 것보다 4배를 우리가 양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감사할 일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컴플레인 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 요양보호사가 있는데 이제 그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해요. 국가 자격증이냐 민간 자격증이냐 국제 자격증이냐 이거 따지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요양보호사가 국가 자격증이에요. 그래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행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250만 명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양보호사 지금 TO 우리나라 TO는 66만 개니까 역시 4배 양산이 돼 있다. 결국 뭐예요? 그러므로 저임금이에요. 희소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너무 쉽게 자격증을 남발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과정을 조금 이제 어렵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창업할 이제 아동 복지 시설은 창업하기가 어려운 인구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인들 이제 창업을 해야 되는데
정 선생님이 놓인 그 타유형 연구하셨는데 여러분들 그 카톡에 올라온 동영상 한번 보세요. 한 6분짜리 되죠? 뭐 그 정도 뭐 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10분 넘으면 더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 홈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 끝 하면 안 되고 전망 자기가 분석을 해야 돼요. 내가 앞으로 창업을 하면 이 분야를 하고 싶다. 아니, 조금 응용해서 다른 분야를 또 새로 만들고 싶다. 이런 게 들어가면 더 좋아요. 왜냐면 이거 일종의 연구니까. 그래서 요즘에 그 보육교사 원장들이 요양보호사 공부를 하고 간호조무사 공부를 많이 해요. 제가 아는 원장님도 지금 간호조무사 실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게 시장 예측이죠, 그분 나름대로. 근데 이제 그 예측이 좀 과한 면이 있어요. 보면 항상 과하게 나오면은 이 문제가 생겨요 또. 그러나 뭐 저는 그거 좋다고 생각해요. 장롱 면허라 할지라도 사회복지사 따놓으면 개인 성장에 개인 노후 대비하는 이런 멘탈이라든가 지식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 또 요양보호사는 마찬가지. 그건 완전 노후에 집중된 거예요. 나의 노후에 내 관절이 어떻게 되고 내 내분비 기관이 어떻게 되고 내 인바디 치수가 어떻게 되는가를 예측을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며칠 전에 여러분 보셨나요? 코미디언 이영자 씨가 전지적 참견 시점? 내가 물어보니까 많이들 봤더라고. 그걸 봤는데 이영자 씨가 뭐냐면 자기는 만 60세가 되면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혹시 만 60세가 된 남자를 만나면 그 전에 들어가겠다는 거야. 자기는 들어가고 싶은데 나이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많아요. 무조건 만 60세 이상인 사람을 동반을 해야 돼. 거기. 근데 이영자 생각 나는 동의해요. 실버타운은 자기에게 있어서는 드림타운이라는 거예요. 인터뷰를 해보니까 68세 아줌마가 들어왔더라고.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냐? 병들어서 들어오면 이 좋은 골프장, 뭐 놀이시설을 내가 누릴 수 없지 않냐? 누워만 있을 건데. 그러니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런 강의를 했어요. 요양보호사들 모아놓고 교육원에 무슨 강의를 했냐면, 이거 제 개인적인 당시에 조금 뭐 좀 시대에 안 맞는 말을 한 거죠. 그 당시에 보니까 치매가 와서 새로운 곳에 낯선 곳에 적응할 능력이 떨어지면 실버타운에 들어가더라고. 다들 보니까. 하여튼 뭐 어디 한 군데가 하여튼 간에 장애가 되면 들어가요. 대부분 치매죠. 그런데 제가 참 그 강의하면서 제가 눈물 흘렸어요. 아니 치매가 걸려서 거의 서너 살 수준이 됐는데 아주 낯선 곳에 갖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분리불안 장애가 오는 거죠. 그러니 빨리 죽을 수밖에 없어요. 치매는 더 심해지고.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그런 강의를 했어요. 건강하고 체력, 지력, 재력이 최고조일 때 땅을 사서, 제가 전혀 엉뚱한 얘기 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그 뭐 정승들이 대부분이 50세에 은퇴를 했는데 그 50세 때, 40세 때 자기가 늙어서 살 자기 집을 지었어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얘기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 많이 했거든요. 친구들한테도. 하여튼 노후에 살 집은 50대에 지어라.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제 단서를 여러 개 붙였죠. 15년 전에 그 문턱이 있으면 안 된다. 왜? 노화가 되면 휠체어를 탈 수도 있다. 휠체어로 어느 곳에든지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사는 3도 이하. 그 시설은, 노인시설 저런 산속에 가보면 너무 경사가 심해. 이거 휠체어 잘못하다가 떼굴떼굴 굴르게 생겼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몇 가지 강의를 했는데 그 교수가 제 이름을 아주 많이 인용했어요.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얘기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중요한 거.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적응 능력이 최고조일 때 들어가야 되는데 적응 능력이 완전히 제로일 때 가니까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죠. 적응 능력이 좋을 때 들어가야 여기 한참 가면은 저쪽에는 뭐 어떤 좋은 숲이 있고 어떤 좋은 꽃나무가 있고 어떤 좋은 식물이 있고 이걸 좀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그 천국에 갖다 놔봐야 그 사람은 그냥 누워가지고 지옥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들어가는 것을 한번 연구해보자. 물론 제 생각이 조금 문제가 있는 생각일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볼 수도 있는데 그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홍보하는데 홍보물에다가 뭐 요즘에는 스티브 잡스가 죽었기 때문에 뭐 아이폰 새로 뭐 나왔습니다 이렇게 선전을 하는데 옛날에는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을 때는 애플 회사를 어떻게 홍보했냐면 이거 뭐 사세요 뭐 그렇게 홍보 안 했어요. 그냥 간디 영상을 보여주고 마틴 루터 킹 영상을 보여주고 시바이처 뭐 아인슈타인. 근데 그 당대에는 예를 들면 마틴 루터 킹 그 당대에는 죽일 놈이었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미국 FBI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안 죽었지만 당대에는 아웃사이더고 심한 말로 미친놈 취급도 받았고 뭐 간디가 요즘은 위대하지만 그 당시 영국에서 볼 때는 죽일 놈이었어요. 어디 감히 말도 안 되는 약소국에 힘없는 녀석이 독립을 하려고 그래. 그 당시에. 근데 지금은 이제 위대한 혼으로 마찬가지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스티브 잡스가 충분히 미쳐야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자는 거죠. 내가 조금 다른 생각.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가장 좋아하는 내용이 think difference. 좀 다르게 생각하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스티브 잡스는 핵심 가치 그런 말을 해요. 핵심 가치다. 코어 밸류다. 그죠. 스티브 잡스는 당대의 미친놈이라고 취급받을 정도로 충분히 미쳐야 우리가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전혀 엉뚱한 얘기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 소개한 그 책 내용 그겁니다. 나를 지키며 일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50대 때 아들 유학 자금으로 돈 다 써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운이 있죠. 있는데 나를 지키며 그 다음에 이제 또 직장인들이 승진하기 위해서 에너지의 100%를 회사에 쏟고 퇴근하고 오면 부인한테 구박받잖아. 에너지 30%는 가지고 퇴근해야지. 근데 이제 물론 상황이 어려우니까 저도 많이 그랬죠. 사실 저도 뭐 밤 11시 반까지 과로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습생 중에도 그런 분 있어요. 첫날 딱 와가지고 새벽 3시까지 일한 사람이 있었어요. 과거에. 큰일 난다 그러지 마라 그랬는데 오늘도 여러분 너무 과로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좀 힘든 일 있으면 좀 생각을 좀 바꾸시고 즐기세요. 끝!